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각 팀의 뎁스를 알아보는 시간 첼시 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의 골키퍼입니다. 산체스, 요르겐센, 슬로니나 이렇게 3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페트로비치는 본머스로 케파는 아스날로 보내면서 골키퍼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는 첼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3명의 멤버 중에서는 산체스가 주전 골키퍼로 낙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진짜 역대급 경기를 보여줬던 산체스인데요. 그러한 컨디션, 그러한 실력이 리그 중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는지는 또 해봐야 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클럽 월드컵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부동의 주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르겐센은 서브로 경기를 많이 출전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산체스보다는 아쉽다고 판단이 돼서 주전으로 활약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첼시 골키퍼가 뒤에 설명드릴 다른 포지션보다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과연 보강을 잘 해낼 수 있을지 혹은 산체스를 이번 시즌에 또 믿고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레프트백입니다. 레프트백은 쿠쿠레야, 하토, 치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첼시의 여러 가지 포지션 중에서는 가장 든든한 뎁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라인인데요. 일단 하토가 오피셜이 뜬 건 아니지만 희위고 떴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완료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만간 오피셜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쿠쿠레야가 강력한 주전으로 활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쿠쿠레야가 거의 휴식 없이 경기를 치렀던 거에 비하면 이번 시즌은 그래도 조금 더 쉬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레라토라는 선수가 06년생, 아직 어린 선수지만 경험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에게 경험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리그의 수준에 적응하는지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덜란드 리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 많이 있는 리그다 보니까 거기서도 자신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보여줬던 장점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벤치렐이라는 선수는 마레스카 체제에서는 전력 외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했을 때는 실력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부상 리스크도 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또 2년 남았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좀 판매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큰 소식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백입니다. 토신, 바디아실, 코릴, 찰로바, 포파나, 안셀미노, 디사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첼시도 여전히 센터백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코릴과 찰로바가 주전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웨슬리 포파나라는 선수 나왔을 때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도 스쿼드 자원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급도 적게 받는 편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최근 2-3시즌 동안 부상으로 거의 사용을 못했다고 얘기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포파나도 매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 자원이 아닐까 싶고요. 디사시 역시 첼시에서는 이제는 전력 외 자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매각 제한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디사시와 비슷하게 베이가라는 선수 역시 지금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매각 자원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 같고요. 안셀미노라는 센터백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데 이 선수도 05년생이라 어린 센터백인데 지금은 자리가 좀 마땅치 않을 것 같고 임대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가 센터백의 절대적인 숫자는 아주 풍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들맨이 많지 않다. 약간 든든한 느낌은 안 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추가적인 보강이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백입니다. 라이트백은 리스 제임스, 귀스토, 아첸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리스 제임스가 부상만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부동의 주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경기 컨셉에 따라서 리스 제임스가 미드필더로 가는 날에는 귀스토가 오른쪽 백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스토는
뭐 인버티드 풀백이라든지 아니면 스토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클래식 풀백의 역할, 기차 풀백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역할을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아첸퐁도 지난 시즌에 뭐 선수들이 좀 부상이고 할 때 리그 경기에도 가끔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린 선수라는 것에 비해서는 나름 또 침착성이 높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충분히 키워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라이트백을 3옵션까지 생각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리스 제임스가 뭐 지난 시즌은 그래도 부상 빈도가 줄긴 했지만 또 아예 부상에서 자유로운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임스의 부상 이슈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3명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삼선 미드필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이수구, 산투스, 카이세도, 라비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이세도는 뭐 팀이 어떤 컨셉을 가져가든 주전 한 자리는 무조건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게임 컨셉에 따라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산투스가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그래도 좀 입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마레스카 감독이 산투스를 자신의 마음의 티어 속에 어디에 배치해놨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산투스는 3선뿐만 아니라 반칸 정도 올려서 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를 잡을 때 또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라비아 카이세도 나왔을 때 이 중원에서 수비 싸움 가져갈 때는 진짜 든든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라비아가 은근 또 공 잡고 돌아서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라비아 카이세도 이렇게 더블 엔진 컨셉으로 나올 때는 또 중원에 힘싸움 가져갈 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라비아가 부상을 많이 안 당하는 거겠죠. 그래야 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뭐 삼선 뎁스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라비아가 부상이 없어야 카이세도를 좀 쉬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수구라는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첼시에 와서는 많이 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선 뎁스는 요 정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같이 묶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엔조, 은쿤쿠, 듀스버리올, 파머, 추크에메카 뭐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 가운데를 두 자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엔조와 파머가 주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듀스버리올은 주전으로 쓰기에는 좀 많이 투박한 느낌이 있어서 주전보다는 뭐 한 70분쯤에 파머와 엔조의 체력을 아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약팀이나 로테이션이 필요한 그런 경기에서는 또 주전으로 가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쿤쿠라는 자원도 저는 가진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첼시에서는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추크에메카나 은쿤쿠는 첼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추크에메카, 은쿤쿠 둘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또 두 자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3명으로 시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뎁스가 넉넉한 편은 아닌데 만약에 2명 다 정리한다고 하면 또 첼시가 서브 미드필더 1명 영입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 뎁스가 어떻다 판단하기 좀 어렵고 첼시 보드진이 어떻게 정리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이 정리의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레프트 윙어고요. 기튼스, 조지, 무드릭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스털링도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스털링은 뭐 전력의 자원, 매각 자원이다 보니까 그냥 뺐고요. 무드릭도 사실 결론이 나지 않은 자원이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겠죠. 뭐 그렇게 됐을 때는 기튼스, 조지 이렇게 2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적료로 보나 나이로 보나 현재대로 간다면 주전은 기튼스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첼시가 링크가 있는 선수가 있잖아요. 바로 사비 시몬스라는 선수인데 이 사비 시몬스의 영입에 따라서 왼쪽의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첼시가 지금까지도 이적 시장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사비 시몬스까지 영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스쿼드의 빈틈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비 시몬스 만약 영입한다고 했을 때는 레프트 윙까지 정말 완벽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주앙 페드루,
내지는 네투 이런 선수들 왼쪽 윙어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 윙의 뎁스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 자체는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레프트 윙의 내실 내지는 퀄리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기튼스, 조지 이 두 명은 즉시 전력감이다 보다는 미래를 보고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든든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레프트 윙 뎁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트 윙인데요. 페드루, 파머, 에스테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머를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라고 분류했을 때는 주전이 네투가 될 것 같고요. 뭐 클럽 월드컵 결승처럼 파머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파머가 1순위가 되겠죠. 네투는 사실 뭐 지난 시즌 톱도 서고 윙도 서고 했지만 기대치보다는 살짝은 아쉬운 모습이 있어서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네투가 해주는 게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또 클럽 월드컵에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에스테방이라는 선수, 유럽 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과 걱정이 공존하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명확하게 어떤 자리를 지정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머라는 선수를 쓰는 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네투와 에스테방 윌리안 이렇게 2명 정도라면 그래도 다른 팀에서 부러워할 라이트윙 뎁스가 아닐까 싶고요. 스트라이커 자원은 3명, 주앙 페드루, 델랍, 잭슨입니다. 첼시가 또 추가적인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있었죠. 뭐 기우나 브로야가 있는데 그 선수들 꽤 잘 정리를 시켰고 지금 있는 3명의 스트라이커 자원도 뎁스로 따졌을 때는 아주 든든합니다. 일단 첼시가 이번 시즌에 되게 스트라이커 영입에 대해서 공을 들였고 영입의 속도, 결과 이런 것들 아주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앙 페드로가 클럽 월드컵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이 모습이 시즌까지 이어질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앙 페드로는 저는 약간 카멜레온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유형은 이제 폼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육각형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앙 페드루 이 육각형의 크기를 계속해서 크게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첼시 스트라이커 뎁스를 제가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주앙 페드루와 델랍의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델랍은 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스트라이커 유형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두 선수를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가장 큰 장점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잭슨이 만약에 팔리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출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잭슨 축구 커리어에서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본 첼시 예상 베스트 11 현실편입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이 명확한 베스트 11을 짜는 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뭐 펩이나 마레스카 이런 감독들은 또 상황에 따라서 선발 명단에 부분적으로 되게 변화를 많이 주는 감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주전을 짜긴 힘들었는데 제가 한번 짜본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3-2-4-1로 짜봤습니다. 골키퍼 산체스, 백스리, 쿠쿠레아, 코릴, 찰로바, 그 위에 카이세도와 제임스, 그 위에 기튼스, 엔조, 파머, 네투, 주앙 페드로입니다. 이거는 빌드업할 때 포메이션이고요. 수비 시에는 제임스를 풋백 중에 라이트백으로 내려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임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쿠쿠레아도 가끔씩 올라가면서 제임스, 쿠쿠레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운데로 빌드업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찰로바 대신에 건강한 포파나도 저기에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델랍을 톱으로 쓰고 주앙 페드루를 왼쪽 윙어 자리에 선발 출전시킨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는 윙어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첼시의 라인업 그리고 마레스카라는 감독 아래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희망편입니다. 똑같이 3-2-4-1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저는 나머지는 똑같을 것 같은데 이제 왼쪽 윙어에 기튼스 대신에 시몬스를 배치해봤습니다.
저는 이 시몬스라는 선수가 첼시의 라인업에 합류를 하면 쿠쿠레아를 되게 전술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시몬스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하고 제임스를 스토퍼로 쓴 다음에 쿠쿠레아를 왼쪽 윙어처럼 쭉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쿠쿠레아를 그냥 안쪽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몬스라는 선수의 영입이 첼시의 고급짐? 엘레강스함? 그런 것들을 좀 더해주는 영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몬스의 영입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첼시 입장에서는 시몬스 영입 성사를 시키는 게 전체적인 스쿼드의 퀄리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 거기서 생긴 이적료로 추가적인 보강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첼시가 남은 스쿼드 자원을 어떻게 컴팩트하게 정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희망편의 스쿼드도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8월이에요. 그래서 이적 시장이 점점 얼마 안 남은 게 느껴지는데 과연 첼시가 또 스쿼드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